안녕하세요, 쌤킴입니다. 제가 영상 늘 처음에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벼워서 안 했는데 다시 요거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기숙학원의 흡연, 그러니까 담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내 아이는 흡연을 안 하는데 혹시 기숙학원에 가서 배우면 어떡하지? 또는 내 아이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데 기숙학원에서 담배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기숙학원에서 흡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숙학원은 상담을 할 때에 흡연 유무를 꼭 물어봅니다. 담배는 피나요? 내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기숙학원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의외로 모르세요. 내 아이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그리고 학생들 또한 그 고등학교 사실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호기심에 배웠건 어떻게 됐건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들도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건 우리 아이는 담배를 안 폈는데 기숙학원에서 담배를 배워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상담 시에 담배를 피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거나 대부분 물어보는데 만약에 물어보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처음에 딱 들어오고 나면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담배를 피느냐, 코를 고느냐, 뭐 등등 이 아이의 조금은 예민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그 설문으로 조사를 하는데,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흡연 유무를 물어보고 보통 아이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는 담배를 폈지만 이제 기숙학원 가면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흡연 유무에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체크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담배를 핍니다 이렇게 체크된 애들은 이제 따로 분류를 해서 부모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쳐요. 사실은 20살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겨울 캠프나 여름 캠프와는 달리 흡연을 강제적으로 못하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흡연하는 학생을 받지 않는 학원들도 있지만 그런 학원들은 드물고요. 또 그런 학원들은 그런 학원들 나름대로 흡연이 안 되는데 몰래 몰래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흡연을 오픈해 두고 이 학생들을 대신 학원들이 관리해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흡연 유무, 나는 담배를 핍니다 라고 체크된 학생들을 따로 분류해서 부모님과 확인 절차를 거쳐요. 이 학생이 담배를 핀다고 하는데 흡연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는 필요 없지만 부모님들이 어찌 보면 재수생은 고등학생의 연장선이잖아요. 완벽한 성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동의를 거치고 흡연은 기숙학원에서 흡연은 아이가 마음대로 담배 피고 싶을 때 피는 건 아니고요. 학원에서 담배 자체를 소지해요. 관리하죠. 학생이 뭐 한 달에 뭐 몇 갑을 이제 휴가 때 들어와서 학생 그 생활담임 선생님한테 맡기고 학생과라는 그 생활담임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그 부서, 그 과에서 담배를 관리하는데 보통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의 흡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흡연실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어느 특정 부분에 이제 재떨이와 뭐 가글과 뭐 페브리츠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 두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뭐 내지는 요런 4번의 타입, 4번에서 5번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시간에 학생들이 맡겨놓은 담배를 그 관리교사에게 하나씩 받아서 흡연장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나오는데, 그 흡연장에 또 관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는 애초에 나는 흡연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 흡연장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담배를 누군가에 빌릴 수도 없고, 그냥 그곳에서 애초에 밝혔던 학생들만 흡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원래 피고 있었으나 부모님들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끊어보겠다고 나는 담배를 안 핀다고 말했던 학생들이에요. 요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숙학원의 그 학원 생활에 대한 압박도 힘든데 그 담배를 피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말을 못하겠고 그 생활 담임들에게 담배를 피고 싶다 피고 싶다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부모가 담배를 피는 걸 모르면 학원에서 담배를 피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부 제지를 가하다가 진짜 이 아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부모에게 아이와 얘기를 해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보이시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 애 담배 안 피는데 담배를 피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사실은 안 핀다고 했다가 중간에 흡연을 요구하는 아이들 10명이면 10명 중에 9명은 원래 피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들어와 보니 너무 힘이 드니 부모와의 마찰을 피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하고 담배를 피겠다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부모님이 보이셔야 하는 반응은 뭐냐면, 아이가 새로 담배를 배우겠다고 하면 당연히 말리셔야죠. 근데 피던 아이가 공부에 압박이 너무 강한데 금연 스트레스까지 받고 싶지 않아서 요구를 할 때에는 저는 피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담배를 피고 싶어서 너무 강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막아놓으면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학원을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 종합반에 다니면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부모님의 눈을 속이면서 담배를 필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본인이 선택했던 곳이 기숙인데 내가 담배를 편하게 피기 위해서 종합반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한 짓이거든요. 그럼 부모님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담배를 끊게 하는 게 먼저인지 수능을 치게 하는 게 먼저인지.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너 공부 안 해도 돼, 담배 피지 마를 하시는데, 사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나 이 학원을 들어오기 전부터 흡연에 어느 정도 중독되어 있던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피던 아이를 지금 재수를 하는 이 시간에 담배를 끊게 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조금 딜레이시 되더라도 수능을 친 이후에 아이와 뭐 금연 교실을 다니시던 뭐 단판을 짓는 게 먼저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 아이고 이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다 보니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와 밖에서 공부해. 근데 밖에서 공부를 한다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담배를 못 피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이 맞벌이시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다는 것은 부모님도 감지를 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입장은 아직은 사실은 잘 몰라서, 내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미 담배에 중독된 아이를 재수하는 그 과정에, 그 재수라는 힘든 과정 속에 금연하는 그 스트레스를 더 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 영상을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실 문제지만, 열에 하나 나는 원래 담배를 안 폈는데 피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건 학원에서 커트를 해요. 왜냐하면 기숙학원이란 곳이 거의 군대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떼쓴다고 부모님한테처럼 저 담배 피러 담배 떼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피던 아이가 피려고 시도하는지 원래 피던 아이인지는 학원에서 엄격히 분류를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걸 한 다음에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이니 상황을 잘 물어보시고요. 제 아이가 원래 담배를 폈었나요? 아니면 지금 피려고 하나요를 잘 알아보시고, 원래 피던 아이라면 그 금연의 스트레스를 더하지 마시고 일단 수능 이후에
담배를 끊게 하시는 건 어떨까?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면 금연을 멈춰 놓으면, 그러니까 다 흡연을 멈춰 놓으면 이 아이가 매일매일 담배로 힘들어하고, 담배를 피러 가는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막 그 담배 흡연장 근처에 꽁초가 없나 돌아다니고, 사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혹시 내 아이는 담배를 안 피는데 만약에 기숙학원 생활을 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시면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기숙학원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완벽히 나누고, 이걸 나누는 이유는 흡연자들은 또 흡연자들끼리 방을 또 함께 쓰게 해요. 왜냐하면 담배를 안 피는 아이들은 담배 냄새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이런 분류도 하고, 그리고 담배 자체를 아이가 소지할 수 없으며, 그리고 담배는 제한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피게 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그 흡연하는 모습을 보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이런치는 않아서, 비흡연자들은 비흡연자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흡연자들은 흡연자대로 관리를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학원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하셔야 되는 건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흡연, 거기에 대한 대처법,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학원 선택을 못 하신 분들이 많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보내주시면 계속 열심히 소화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계속 영상만 보다가 용기 내서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용기 안 내셔도 돼요.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원하고 함께 하고 싶은 유튜버여서 조금은 편하게 뭐 동네 동생한테 상담한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어느 학원도 괜찮다, 이 학원도 괜찮다,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반응할 때는 이렇게 대처하시라, 뭐 요런 영상들을, 그리고 상담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재수도 시작했고 기숙학원도 선택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한시름 놓으셨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계속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에 놓이실 수 있으세요. 그때마다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재수를 하는 과정에 이 타이밍에는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이 타이밍에는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영상들을 계속 찍어 올릴 테니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유튜버 생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